안녕하세요. 자, 7월 강의 시작합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은 자, 1번 한번 봐봐요. 권리변동 1번 프린트물 펴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맞아요? 틀려요? 설정적 승계죠? 자, 그러면 이전적 거기에 이렇게 사선을 다 그어버려요. X지문이에요. 자, 2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무슨 변경이죠? 힘작 작용의 변경이죠. 힘이 세졌죠. 2번이 순위 승진했으니까. 그러면 내용에다 사선을 딱 그어요. 내용. 자, 작용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제발. 뭐 시험 볼 때 필기할 거야? 쓰지 마요. 머릿속으로 계속 훈련하세요. 사선만 그어요. 사선만 긋고 이전적에다도 설정적 쓰지 마요. 자꾸 필기하는 게 습관되어 있는데 필기하지 마요. 안 좋아요. 머릿속으로 아니야 너는 설정적 승계 머릿속으로 계산. 시험에서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내용상 변경 아니지 순위 승진했으니까 너는 힘작 작용의 변경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X. 그래서 자 느낌이 왔어. 여기 있는 프린트물은 무슨 지문이다? X지문 정답 지문들이에요. 15회 이후 18년 동안 우리 시험에 나온 정답 지문 장난친 것들이에요. 정답 지문이 80% 70% 정도. 그 다음 중 옳은 설명은 할 때 4개 장난쳐 놓죠. 그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절반 이상은 정답 지문이겠죠. 다음 중 틀린 설명은 틀린 것은 그거 물어본 게 더 많아요. 옳은 것보다. 결국 여기에 있는 X지문만 정확히 내가 골라낼 수 있는 X야. 그거 골라낼 수 있는 내 실력을 키운다면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장난치는 것들 또 장난치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 보고 해당 파트 판서에 들어가기 전에 지문이 7개가 있죠. 그러면 법률행위 종류, 요건, 목적, 확정 가능, 적법 거기까지가 판사의 전이겠죠. 거기에서 18년 동안 장난이 7개밖에 안 쳤다는 얘기예요. 18년 동안 무려. 즉 별로 안 나왔다는 얘기지. 이쪽은 권리변동은 30년 동안 장난친 게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5지문은 어디 있을까요? 5지문은 맞는 지문은 요약집에 있어요. 맞는 지문은 요약집에 있고 요약집에 있는 내용 중 장난을 친 게 이쪽이에요. 그러면 요약집 권리변동 한번 보시고 5지문 보고 오른쪽 프린트물 2개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요약집을 보고 아하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지 그 파트를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 순위 승진은 작용의 변경이지 다시 한번 왼쪽 요약집을 보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런 과정을 앞으로 8주를 갈 거예요. 8주.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 다음 이제 오후 특강에서 실제 30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4시간 동안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열심히 했다면 오후 문제는 20개는 넘게 25개는 맞힐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음이 뿌듯해져. 나 맨날 50점도 못 넘었는데 드디어 절반 15개를 넘는 희열을 맛봐요. 내가 25개를 넘은 거야? 넘을 수 있어요. 25개 넘으면 우리 시험에서 70점대 나와요. 70점대. 15개 나왔다. 그러면 복습하면 돼요. 나머지 15문제 틀렸죠? 아직 내게 안 됐다는 얘기죠?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 복습.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다 OX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험에서 70점대를 맞아요. 70점대. 잘하신 분은 80점대도 나오겠죠. 하지만 민법 70점대 나오면 엄청 잘 본 거예요. 민법이 70점대 나왔는데 1차에서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민법이 70점대 나오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학교론이 50점대는 나와요. 민법 7점 이상 나온 사람은. 민법이 내가 70몇 점인데 학교론이 40점대 나올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70점대가 나와야 안정권으로 1차 합격합니다. 여러분 학교론이 더 점수가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건 민법이에요. 민법은 공부한 만큼 보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갑니다. 그래서 7, 8월은 이런 과정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복습이죠. 우리가 5월달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다시 복습. 한 번 더 돌아요. 자, 오늘은 법률행위, 그 다음 의사표시까지 나갑니다. 진도표 받으셨나요? 그 진도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배분, 40문제 배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민총 2주, 계약법 2주, 물권법은 14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3주. 자, 갑니다. 권리변동. 여기는 잘 안 나오죠.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이 있죠. 발생, 변경, 다음 페이지 소멸, 취득, 변경, 소멸. 가장 중요한 건 취득 파트예요. 나오면 취득 파트가 나오죠. 자,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 예가 시험에 나오죠. 1번 건물 신축. 처음 소유권이 태어나죠? 원시 취득. 그 다음 소유권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먹여주는 거. 점유취득시효. 무주물 선정.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신축, 선정, 점유취득시효. 이거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 아니다. 처음 태어났죠. 신축, 소유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법률 규정, 소유권 파트에서 법이 먹여주는 건 다 원시취득. 대표가 점유취득시효죠. 이전 등기 박아요. 하지만 깨끗한 소유권을 줍니다. 시효 완성자한테.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자, 승계취득. 콕 집어서 넘어간다. 특정승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포괄적으로 다 승계된다. 포괄승계.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 하지만 설정적 승계는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설정하죠. 제한물권을.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이게 설정적 승계 취득. 자, 그래서 이전적 승계, 설정적.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걸 어긋내죠. 어긋내는 거 잡아내면 돼요. 자, 변경은 내용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이 둘을 장난을 치죠. 방금 같이. 작용의 변경. 힘작. 힘이 세져요. 권리 내용이 바뀌지 않아. 권리는 그대로 있어.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 후바에서 선바로 올라가죠. 힘이 세졌지. 저당권이라는 권리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저당권 자기 힘이 세졌죠. 작용이 변경됐다. 힘작.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임차인이 등기를 박아서 대항력을 갖췄어. 임차권이라는 권리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죠. 내용 변경 아니에요. 대항력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힘이 세졌다. 작용의 변경이죠. 작용 변경. 하지만 내용의 변경은 권리 내용이 바뀌어요. 자, 갑을 매매. 그런데 건물이 불타서 날아가 버렸죠. 후발적 불능. 그런데 이게 채무자 갑이 불냈다는 얘기죠. 이행 불능. 그러면 왜 넘겨? 아직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급해.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넘겨? 집중해야지. 집중. 자, 그러면 매수인들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에서 이행불능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죠. 소유권 주세요 해서 돈 주세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권리 내용이 바뀌었죠. 소유권에서 뭘로? 돈으로. 권리의 내용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권리의 내용 변경이다. 권리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매수인의 채권은 소유권이었죠. 그런데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권리 내용이 바뀌었지. 내용이. 하지만 밑에 저당권의 내용, 임차권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죠. 그냥 힘만, 작용이 세졌지.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란 얘기지. 한번 깊게 이해하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자꾸 공부를 이해를 안 하고 단순히 막 애우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내용의 변경, 순위승진 작용의 변경, 대항력 작용의 변경 계속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또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민법은.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권리가 소유권에서 돈으로 권리 내용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내용 변경이구나. 아하,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권리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고 힘이 세졌구나. 그러니까 내용 변경하면 X겠죠. 작용의 변경.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야. 이제 봐봐요. 프린트물을. 이제 프린트물을 봐봐. 1번. 깊게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돼요. 민법은.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설정이란 범정적이 떠버렸잖아. 따라서 설정적 승계이다. X. 2번.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했죠. 이거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뭔 내용이 바뀌었어? 저당권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힘만 세졌네. 내용이 바뀐 게 아니지. 이걸 애워서 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에 초점에서 출제원은 장난을 쳐요. 단순히 막 잘 애운 사람 점수 주게 하지 않아요. 민법은. 그러니까 가급적 이해의 포인트에 맞춰서 민법을 공부하면 굳이 안 외워도 장난친 걸 잡아낼 수 있게끔 출제원이 문제를 내줘요. 그게 민법의 특성이죠. 그럼 민법만 그러겠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그걸 모르고 2차 과목도 막 외우니까 문제지. 장난친 데는 그 파트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단순히 뭐 암기 잘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그 파트를 당신이 제대로 이해했느냐, 당신있게 됐느냐 그런 걸 장난치고 정답 주문하는 거지. 단순히 막 외우고 그런 거 시험 아니에요. 그 시험의 본질을 이해를 하시면 공부 방법을 알게 돼요. 공부 방법.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해줘야죠.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장난은 이 2개밖에 안 쳤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다시 요약집으로 와요. 그래서 내용, 작용 변경. 작용의 변경을 장난친다는 얘기. 내용 변경하고. 자, 이제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날아가 버리죠. 멸시. 하지만 상대적 소멸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하죠.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았죠. 매매. 그러면 이전 등기 넘겨주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이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멸실한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죠. 1번도. 자, 이제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죠. 어마어마하게 했죠. 여기서 186조, 187조가 나오죠. 자,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하면, 또는 법이 규정하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는 소유권 취득이라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시험은 3번이 나오죠. 5년에 한 번씩.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저 2개가 있죠.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쟤들을 구성하는 개개 구체적 사실. 이걸 법률 사실. 그러면 저기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구체적 사실은 뭐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하나는 의사표시고 하나는 의사표시 아닌 것.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건 의사표시고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것은 의사표시 아닌 기타 등등 모든 거. 몰랐어요. 법규정. 선의. 선의자는 보호해주죠. 악의자는 보호 안 해주죠. 누가? 법이. 법규정 속에 다 있죠. 선악.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세요. 그래야 취득시효 줍니다. 법률 규정이죠. 죽었어. 시간이 경고해. 취득시효, 소멸시효, 멸시. 다 법률행위 아닌 거죠. 법률행위 의사표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 이 중에 중요한 게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랑 비슷해. 의사표시랑 비슷해. 하지만 의사표시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죠. 그래서 준법률행위 3가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 자,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의 통지로서 최고죠. 이 최고는 물어보는 거죠. 원래는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왜 저 의사표시 동네로 못 갔냐?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우리 법은 물어봤는데 연락이 없죠. 발하지 않으면 주인 거절로 봐. 나는 주인을 원해서 부인한테 물어봤죠. 병은. 근데 법은 연락 없으면 주인 거절로 봐요. 원래 의사표시는 자기가 원한 대로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최고는 내가 원한 효과를 법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의사표시인데 내 원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죠. 법이. 그러니까 저쪽 동네로 못 간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사실은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고 했죠. 의사의 통지. 최고. 이것만 죽어라고 나오죠. 뭐가 나오냐? 3번이 나와요. 3번. 최고는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연결돼서 문제 한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취소, 해제, 주인, 철회, 최고. 최고가 답이에요. 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준 법률행위죠. 의사의 통지로서. 그래 외워버리면 되죠. 3번을 외우면 되죠. 관념의 통지는 뭐냐?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 늦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연착됐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편지 보내면 알려주는 거. 이게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그 다음 사실행위는 건물 신축. 의사표시 없어요. 신축. 낚시하는 거. 선적. 길 가다가 돈 줍는 거. 습득. 발견하는 거. 의사표시 아니죠. 속마음 의사가 표시된 게 아니야. 그냥 줍고 낚시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의사표시 없으니까 사실적 행위 그래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반대말이죠. 사실행위. 그래서 준 법률행위. 결국 여기서는 최고를 하면 돼요. 최고. 그다음 관념의 통지 정도까지. 그래서 연착 통지가 관념의 통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국 정답 지문은 최고예요. 최고. 정답 지문. 나머지는 들러리죠. 들러리. 자, 이제 법률행위로 갑니다. 법률행위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다 계약. 그러면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죠. 상대방이 있는 놈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놈이 있죠. 자, 이쪽이 작년에 32회 때 나왔죠. 그럼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10%는 배제 못해요. 연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놈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해지합니다. 추인합니다.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돈 갚지 마. 채무 면제합니다. 통치입니다. 상계. 자, 여기까지 다 상대방에게 해야겠죠. 취소, 해제 다 상대방에게 하죠. 법률행위 상대방, 계약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놈들은 상대방이 있겠네. 그 다음 수권행위. 당연히 본인이 대리인한테 하겠죠. 상대방이 있겠네. 자, 포기는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놈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놈이 있어요. 자, 2번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1번. 소유권은 그냥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죠. 그냥 버리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면 돼. 하지만 다시 가요. 저 위. 공유 지분 포기, 시효 이익 포기, 제한 물권 포기. 포기가 세 놈이죠. 공유 지분 포기. 다른 공유자에게 전화해 줘야 되죠. 시효 이익 포기. 시효 완성한 의리 소유자 갑한테 전화해 줘야 되죠. 나 점유 취득시 완성했는데 걱정하지 마. 나 그냥 포기할게.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한테. 그 다음 제한물권자는 제한물권, 저당권, 전세권 포기할 때 소유자라는 반대쪽 놈이 있죠.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소유자에게. 결국 이 세 놈은 포기 상대방에 반드시 있어요. 다른 공유자 있네. 소유자 시효이익 포기. 소유자 제한물권 포기. 그러니까 쟤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소유권 포기는 그냥 내 물건 버려버리면 되니까 상대방 없죠. 자, 그러면은 저기 1번에 1번이 그렇구나. 다 상대방이 있구나. 다 해결됐죠.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해야 되겠고. 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지. 형성권. 형성권이니까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추인 할 때 상대방 표현, 본인이 주인할 때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이.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가 대표고 재단 법인 설립행위. 이건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나오면 안 됩니다. 출전이 엿먹으라고 낸 작년 지문이에요. 이걸 정답 지문으로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나머지를 통해서 이걸 찍으라는 거였어요. 이걸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4개가 저 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아닌 놈이 정답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공부하라고 정답 지문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될 거고. 자, 계약. 청약, 승낙, 의사표시 두 개죠. 자, 중요한 게 2번이죠. 이걸 정답지. 이게 정답쯤이었어요. 합의, 해제, 일방예약. 자, 해제 앞에 합의가 붙어버렸죠. 그럼 나는 빨리 합치로 읽는다. 갑과 을의 의사가 합의하에 해제하는구나. 합의, 합치, 계약. 일방예약. 그러면 예약의 동그라미 말하겠어. 미리의 약속약, 미리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일방예약도 계약이다. 자, 이행위 문제의 남녀에 따라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죠. 채권행위는 1번의 기억을 봐야죠.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이 채권법 동네예요. 채권법.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주세요. 채권이 태어나죠.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한다. 채권행위. 채무는 이행을 해야겠죠. 이행의 문제가 남고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무부담행위라고 하고 다 연결되는 거 쭉쭉. 그래 말 돼. 자, 매도인 갑이 꼭 소유자일 필요 없죠. 왜? 의무부담행위니까. 현재는 내 거 아니야. A 거야. 하지만 나 A랑 얘기 다 됐어. 이상 없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 넘겨줄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여기서 나오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때문에.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죠. 하지만 물권행위는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제한물권을 설정해주고, 그래서 소유권 양도,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죠. 물권을 양도하거나, 양도가 넘겨버렸다, 처분했다 개념이죠. 양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넘어갔다, 이게 양도했다 그래요. 그 다음 제한물권 설정행위,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이, 물권과 관련된 행위는 처분한 거예요. 소유권을 처분하고 전세권도 처분하고 지상권도 처분하고,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자, 다 등기 넘겨줘야 법률행위 186조에 따라 물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등기 넘겨줬으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는 더 이상 이 행위에 문제가 남지 않죠. 이미 다 등기 줬으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완전히 반대예요. 채권법하고 물권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다 반대야. 이행위 문제가 남지 않죠. 왜? 등기 넘겨줬으니까. 처분했으니까. 오, 이해가. 자, 넘깁니다. 처분하려면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죠. 내 것도 아닌데 소유권, 계약은 해도 등기는 못 넘겨주죠. 넘겨줬다? 내 소유권 안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재산권 날려버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있다?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나오는 거죠. 절대적. 을이 팔고 병한테, 병이 정에 팔아도 갑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처분 안 했기 때문에. 자,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이 아닌 놈을 처분해요. 물권 아닌 대표가 채권이겠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 팔아 제꼈거나 채권을 포기합니다. 채권 포기가 바로 채무 면제 같은 말이에요. 채무자, 내가 100만 원 빌려준 거 갚지 마. 내 입장에서는 내 채권을 포기한 거죠. 포기합니다. 처분이죠. 양도한 거, 팔아 제꼈죠. 처분이죠. 물권 아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라고 할 뿐이에요. 준물권행위라고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처분행위, 이것만 알면 문제 맞힐 수 있게 냅니다. 그래서 채권을 팔았다, 처분행위네요. 양도, 채무면제.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하고 그 다음 효력요건에 이상이 없어야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성립은 했는데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죠. 자, 일단은 성립을 해야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3번 시험 이놈이 나오죠.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거기서 끝. 더 이상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립조차 안 했다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는. 자, 성립요건 세 가지가 있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성립요건. 이건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죠. 생 기초일 뿐이죠. 자, 효력요건. 당사자에 관한, 목적에 관한, 의사 표시에 관한 다 유효요건이 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라. 사람이어야 되죠. 권리 능력이 있어라. 판단 능력이 있어야죠. 의사 능력이 있어라. 또 법률 행위를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라. 이게 법률 행위 능력이죠. 법률 행위, 계약을, 단독 행위를 온전하게 혼자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다. 바로 무효. 왜? 맛이 간 사람이니까 치매 노인. 그런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첫 번째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러면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누구냐? 새놈이죠. 쌍기죠. 미성년자, 어린 놈, 피성년 후견인, 막 가신 분, 피한정 후견인, 맛은 갔는데 덜 막 가신 분. 그래서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이 되고요.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을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린 놈도 그러고 이 맛이 가신 분들도 다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놈이 미성년자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제한 능력 취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하고 어린 놈하고 계약한 을이 지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3자가 나오죠.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갑이 미성년자. 자, 취소했어. 절대적 취소죠. 모든 3자에게 다 취소됩니다.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장난치죠. 항상 선의 악의를 장난쳐요. 정치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절대적 무효를 반드시 생각해요. 법률행위 동내. 제한능력은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동내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 동내만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로 그쪽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죠. 의사표시 동내 아니면 다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선의에게도. 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의사표시,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된 표시가 일치해라. 의사표시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라. 사기 강박 이런 게 없어라. 자, 특별 효력권. 여기가 시험 나오죠. 대리인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을 합니다.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 대리권이 없다. 본인에게 무효. 대리권은 효력 요건이죠. 있어야 유효니까.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예요. 허가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 효력 요건이죠. 그 다음 정지조건부, 시기 정기부, 조건 기한, 조건 성취하면 점점점 정지조건부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이면 실선, 조건 성취하면 효력 소멸. 결국 효력에 관한 요건. 이게 작년에 나왔죠. 효력에 관한 요건인데 조건 성취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그쪽 조건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효력에 관한 요건이지. 유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해제, 무효가 되고. 결국 대리권, 허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건 효력에 관한 요건이다. 하지만 효력 요건 아닌 게 하나 나오죠. 4번. 이게 가장 중요하죠. 농취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 아니다. 이유는 2달 전에 이미 농지 매매 계약은 이미 계약서 쓴 날 이미 효력 발생했다. 농지증이 나와야 매매가 비로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계약서 쓴 날 발생했다.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외워놔야 돼. 이해하고. 자,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확정. 확정 2번밖에 안 나오죠.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된다. 자, 가능. 계약 체결할 때 이미 건물이 날라가 버렸어.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전 멸시. 머릿속으로 빨리. 원시적 불능. 효과.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죠. 바로 무효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외우시고. 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서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불능. 일본어로도 뜨고 기억으로도 뜨고 다 이게 실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계약 체결 후 전소. 후발적 불능. 소수로만 보면 돼. 유효로 끝났다. 맞는 지문.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거고 이게 어긋나면 X 지문이 된다는 얘기죠. 자, 후발적 불능은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가 불냈다. 채무자 귀책사유.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 문제. 계약해제 손해배상. 하지만 채무자 갑 잘못 없이 건물이 날아갔다. 반대급부 매매대금을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위험부담으로 가죠. 그래서 채무자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이게 위험부담이다. 채무자 귀책사유로 날아가면 이건 채무불이행이다.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채무자 귀책 이런 걸 확실히 외워놔야지. 확실히. 자,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 전부 무효겠고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 자 넘깁니다. 적법성. 법은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죠. 자, 강행 규정 국민이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죠. 당연히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의 원칙. 근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처벌 단속만 될 뿐 무효로 안 보는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 대표가 1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 갑에서 다이렉트 비용 등기 법 위반이죠. 하지만 실체가 있죠. 그래서 실체관계법에 따라 비용 등기 유효. 따라서 해당 법조문은 위반했는데도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아닌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란 말은 뜬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머릿속으로 단속 규정 묻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음식 판매 유효죠.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 이것도 유효입니다.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했죠. 위반했죠. 이것도 유효. 따라서 위반했는데도 이 내놓으면 소수로가 유효로 끝나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다. 자, 왼쪽 효력 규정은 허가를 안 받았어. 무효. 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그 다음에 공익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를 안 받았어요. 무효. 무효니까 다 효력규정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했어요. 초과 부분 무효. 그 다음 공인중개사께서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죠. 초과 부분 무효. 변호사 아닌 자가 장난쳤죠. 무효. 변호사법 위반. 국유재산 종사하는 놈이 타임명을 했다. 무효. 무효. 그래서 얘들은 다 무효. 그러니까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 밑에는 위반했는데도 유효. 가장 많이 나온 게 중간 생략 등기 5번 나왔어. 5번. 작년에 또 나왔네. 작년에. 자, 강행법규 위반 효과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 지금 법률행위 동의하고 있죠? 절대적 무효. 따라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위반한 자도 스스로 잘못한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유 신식에 반하지 않아요. 무효는 누구든지 잘못한 놈도 위반한 놈도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무효를 누군가 주장할 수 없다. X지문이에요. 무효는 위반한 자도 귀책사유 있는 자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반사의 전까지 정리했죠. 종류, 요건,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까지. 자, 이제 프린트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된 게 법률행위 파트, 반사의 전이 있죠? 장난을 1번부터 7번까지, 즉 18년 동안 7개밖에 장난 안 쳤어. 7개. 장난 별로 안 친 거죠. 자, 봅니다. 1번.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어? 상대방에게 해제해야겠죠? X.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애 사선고요. 자, 2번. 매매 일방예약은 단독행위다. 예약에 동그라미 들어가겠죠? 미리 한 계약이죠. 하나하나가 정답 지문이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3번.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합의, 합치, 계약이지 너는. 그래서 이렇게 장난쳤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한 번은 일방예약, 2번이 정답. 몇 년 후 나왔어. 합의 해제, 이게 정답. 4번. 농취증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농지증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여기는 한 번이지만 4번 나왔어요. 4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4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아까 대리권이 있어라, 허가받아라, 조건성질 그건 한두 번 나왔어요. 근데 이놈은 4번 나왔지. 그것도 정답지문. 자, 5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읽어요. 계약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아니지, 나 외웠어.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놓으면 되죠. 따라서 X네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아니지, 확정 안 돼도 되지. 이렇게. X. 6번. 계약 체결 후 건물 전속. 그러면 후에 항상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그 다음 머릿속으로 계약 체결 후 멸실. 너는 후발적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이니까 소수로는 무효라고? 유효로 끝나야 되겠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렇게 어긋내요. 어렵지 않아. 어긋냈죠? 후발적 불능은 이 매매계약 유효다. 이렇게 끝내야겠죠. 후발적 불능 이게 4번 나왔어요. 4번. 옳은 지문으로도 나오고 X지문 나오고. 그러면 원시적 불능 무효는 장난은 안 쳤다는 얘기죠.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은 옳은 지문으로 다 나온 거고 여기는 그중 장난을 친 파트.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7번.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로 끝나면 X예요. 중간생략 중심 잡고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 말이 없는 한 유효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X죠. 결국 공부가 열심히 돼 있으면 요약집을 열심히 하면 모든 우리 기출 30년 기출이 다 풀립니다. 4문제 빼놓고. 4문제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4문제는 당연히 틀려야 되고 이것만 달달달하면 모든 기출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는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문제만 딱 풀면 돼요. 좋은 문제만. 그것만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또 요약집 가야지. 교재로 갑니다. 반사회 갑니다. 반사회. 반사회는 무효죠. 법조문. 자, 3번.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어마어마한 세트죠.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성립 시, 다 같은 말. 대리행위 당시, 다 같은 말. 자, 반사에 해당하는 놈,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걸 구별하는 게 80% 나와요. 반사에는. 자, 그러면 반사에 해당하는 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느낌만 가지면 돼요. 첩계약, 나쁜 놈, 반사회. 2번.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나와요.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킵니다. 해제 조건이 나오면 뒤에 법률행위 일단 줍니다. 실선. 자, 아파트 줬어. 감남이 첩, 불륜관계 을려에게 증여 줬어. 근데 조건 달았는데 정지가 아닌 해제죠. 그러니까 줬어. 대신 앞에 놈을 조건 달았죠. 뭘 조건 달았냐? 우리 관계가 종료. 끝나면 해제되는 거야. 내가 준 증여계약은 실선에서 소멸,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면 받은 것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이 태어나죠. 따라서 이 말은 일단 아파트 주되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주세요 라는 조건이죠. 도둑놈이죠. 응? 준 거 그냥 놔둬야지. 뭔 헤어지면 돌려달래. 그러니까 첩관계 반사회적 조건. 반사회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 반사회 해당, 그 다음 반사회 효과 전부 무효다. 조건 동네에서는 이게 조건만 무효로 된다 이렇게 장난치고 여기는 그냥 반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골라내면 돼요. 자, 밑에는 형사 범죄죠. 공무원 돈 나쁜 놈 반사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나쁜 놈 반사회.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그럼 뒤를 가야 돼. 통상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넘었네. 너무 많이 줬네. 증언 좀 해주세요 부탁했는데 10억 줬네. 10억. 너무 많이 줬어. 넘었어. 적당히 줘야 돼요. 넘었어. 반사회.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사기꾼 보험금 부정취득 다른 거 떴죠.
범죄 흔적이 떴어. 그러니까 반사회.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송공보수. 형사만 반사회. 정관 예우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 이매수인, 매도인, 배명에 적극가담 떴어. 적극가담 반사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6번이. 자, 과도하게 중한 무거운 위약벌이래. 위약벌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한 놈 나한테 돈 줘. 이게 위약벌 특약이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대.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하면은 돈 좀 줘. 넘겨. 키워드.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무슨 단어가 빨리 생각나야 돼요? 브로커. 빨리 밑에다 안 적어놔요. 떠올려야 돼. 변호사 아닌 자가 하면 브로커구나. 법조 브로커구나. 대부분은 법조 브로커를 용납을 안 하겠죠. 느낌이 들어야지. 니들은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이 나쁜 브로커들. 반사회. 불법밀수. 반사회. 진정서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린 다음 진정 취하 조건으로 거액의급부. 느낌이 오죠? 반사회. 자, 범죄행위 하거나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돈 주면 해서는 안 되겠죠. 반사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이렇게 훈련하시고. 도박. 반사회.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동기는 마음속에 있으면 법률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런데 표시됐대요. 또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속 동기가 알려졌대. 그러면 수면위로 부상. 반사회. 생존의 기초재산 처분한 거. 2번. 사찰, 절, 존립에 불가결한 재산인 산을 양도했죠. 이멸을. 절은 어떡하라고. 반사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반사회 아닌 놈. 반사회 아닌 놈을 골라내야 돼요. 1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7, 8번 나왔고 정답 지문이 이 5번, 6번이었어.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강박도 사기 강박, 의사 표시. 대부분은 네 동네에서 놀아. 우리 동네. 법률행위 동네 오지 마. 동네를 되게 중요시해요. 대법관들은. 의사 표시. 반사 아니다.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 회피.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세금. 세금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증언 나왔는데 넘지 않았으니까 반사회 아닐 거고.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성공보수. 이거 괜찮아요. 정관유가 민사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형사만 반사회. 민사에는 반사회 아니다. 그 다음 6번. 도박이 나왔는데 지문이 2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말이 뜨게 돼 있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 수여. 여기는 분리시키죠. 도박은 반사이지만 수권행위는 반사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로부터 산 병은 소유권 취득 유효가 돼요. 그 다음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 범죄 흔적 소극적. 소극적이니까 반사에 아니다. 맨시다.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았죠. 그 다음 첩관계가 떴지만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끝내면서 주는 생활비 양육비 지급 약정. 아까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역.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끝내면서 생활비 양육비. 애 분유값 줬대. 대법관이 눈물을 흘렸어. 아이고 너는 애까지 나온 놈이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응? 반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애 분유값 줬다는데 반사를 안 봐야겠죠. 그 다음 기억도 똑같죠. 부정행위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 아파트 줬죠? 싹싹 빌었죠. 하지만 또 그냥 주지. 또 조건을 달았어. 당신 우리 부부관계 유지된다면 팔지 마.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죠. 이게 반사이냐. 그게 문제된 거예요. 하지만 앞놈을 봐야 돼. 제한을 붙였어도 용서 싹싹 빌었고 아파트 한 채 줬고. 그러니까 대법관이 너도 참 불쌍하게 사는구나. 반사회로 보지 않았다. 뭐가 건물 임대, 뭐가 불법 건물 세주는 게 죽일 짓인가? 반사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전통사찰 주지직이 3억 주고 샀죠. 조계종단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법인이 한 주지스님 임명행위. 종교는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반사를 받다가는. 조계종한테 폭파당합니다. 대부분. 자 10번. 해외 파견 회사에서 보냈죠.
귀국후 일정 기간 사표 못 냅니다. 회사 돈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반사회 아니에요. 투기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 매수. 투자. 반사회 아닙니다. 자, 반사회 효과. 결국 왼쪽 반사회 아닌 거 다 하셔야 돼. 다 박스로 나와요. 박스로. 반사에 해당하는 놈, 아닌 놈. 여기가 전체가 별 3개입니다. 이제 아닌 놈이 더 중요하죠. 효과. 1번. 반사회 무효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이 자리에 불공정 들어가도 되고 강행법규 위반 들어가도 되고 동네가 똑같으니까. 자, 반사회 무효인지 알고 가불이 추인합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 동네는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1번, 2번이 되게 잘 나와요. 장난 잘 쳐요. 자, 3번. 감남이 을리한테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어. 자, 나중에 현이니까 돌려줘. 안 됩니다.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경우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에 걸려버려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절대 못 돌려받아요.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니은 어부질이 반사적 효과로서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을려. 자, 을려가 소유권 취득하죠. 자, 을려가 병한테 아파트 팔았네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봐요. 선악 보지 말고. 그러면 을려가 이 아파트 소유자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 병 소유권 취득 여부가 결정돼요. 을려가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병은 소유권 취득. 자, 4번.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갑이 지토지를 을에게 매도, 중도금 받은 후 다시 병에게 매도, 병한테 등기. 원칙 유효.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중매매 오래 안 나와요. 빨리 갑니다. 원칙. 제2매수인 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샀어도 원칙 유효. 있을류 병 소유권 취득. 병이 소유권 먹어버리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지. 이행 불능. 갑 잘못했죠? 채무불이행. 따라서 을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소유자니까 갑을 적셔야지.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유효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자, 무효가 훨씬 중요하죠.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에 배임행에 적극가담 뜨면 제2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제2매매 무효. 매매가 무효니까 병 등기 박아도 병 소유권 없다.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 모르고 샀습니다. 선이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암놈을 봐요. 병이 소유권 없죠. 없으니까 너도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그 다음 기억이 더 잘 나와요. 이 정은 제2매매가 지가 선이니까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니까 여전히 무효다. 선이라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 않아요. 기억이 정답 지문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병이 대리인 써서 했죠. 근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본인은 보지 않습니다.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제2매매 반사회 무. 따라서 본인이 이런 사실 몰랐어도 소유권 없다. 자, 5번. 일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대위에서 해라. 직접 안 돼 대위. 어마어마한 세트죠. 채권자는 지채무자 아닌 제3자 병을 상대로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죠.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 자, 넘겨요. 자, 6번. 을은 제1매수인은 갑병매매, 제2매매에 대해서 지가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가능하거든요. 이놈은 매수인이죠. 소유권 채권자죠. 안 돼. 단 7번.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여기는 잇따로 끝나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적극가담하면 형사범죄 배임죄의 공범이 돼요. 병은. 형사범죄가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불법이 되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8번이 뭐냐? 주어 잡아요. 갑은 병, 제2매수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가 작동돼요. 그래서 갑은 지가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아까 갑남 을리하고 똑같아. 지는 못하고 일매수만 대위로 하는 거예요. 이 판례는 깡패 판례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깡패. 자,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을 깨버렸어요. 원래 병은 소유권 취득해야 돼. 아까 을려같이. 왜? 불법 원인급여 걸려버리죠? 갑은 병한테 아무것도 못하잖아.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반사이니까. 근데 그걸 깨버린 판례예요. 두 번째, 또 뭘 깼느냐? 채권자 대위권이란 것은 자기 채무자가 권리가 있어야 돼. 갑이 어떤 권리가 있는데, 지 채무자가 있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대신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야 돼. 근데 갑은 병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 없잖아. 갑이 없는데 대신하는데 없는 권리를 어떻게 대신해? 채권자 대위법리도 깨버렸어요. 즉 이중매매 같은 이 대법원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 깼고요. 채권자 대위법리도 깼어요. 법조문 두 개를 깨버린 깡패 판례예요. 깡패. 아주 잘못된 판례예요. 오로지 일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법조문을 깼어요. 불법 원인급여. 채권자 대위권도 깼어. 법조문 두 개 법리를 깬 어마무시한 깡패 판례예요. 말도 안 되는 판례예요. 병이 첩보다 못해? 첩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왜 나는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똑같이 불법 원인급여인데. 첩보다 못한 을려보다 못하죠? 을려는 소유권 먹었죠? 똑같이 반사인데. 바람이나 적극가담이나 뭔 차요? 똑같이 반사인데. 근데 을려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 그쪽은 소유권 먹여줬죠. 근데 이놈은 병은 소유권 절대 안 줘요. 그로 인해서 정도 피해봤죠. 선의 3자들이. 결국은 일매수인 하나 때문에 이쪽이 다 피해버린 거예요. 정 얼마 억울해요. 병이 뭐 적극가담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결국 하나를 어긋내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가 떨어져요. 이 판례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개의 채권자 대위권, 불법 원인급여를 깨면서까지 과연 일매수인을 과연 보호해야 되느냐. 왜 법규정을 어떻게 대법관이 법규정을 깨요? 법규정을 깨면 안 돼요. 그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를 깬 건 해석의 범위를 판사의 권한을 월권한 거죠. 오로지 일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있는 판례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죠. 자, 적극가담 떴죠. 그러면 반사회. 증여를 했든 저당권을 설정했든 수탁자 배임행에 적극가담했든 우리 시험 지문에 배임행이 적극가담 뜨면 무조건 반사회. 무니까 그놈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되겠죠. 자, 10분간 쉬고.